키워드로 연결되는 시간 키링. 키링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지구더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혹시 앞서서 원장님께서 키워드 클래스에서 불안에 대해서 쭉 한번 강의를 해주셨는데요. 그 부분을 꼭 보셔야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더 의미 있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키워드 클래스를 먼저 보시고 함께 키워드 링크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원장님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불안에 대한 강의 앞에서 잘 들어봤는데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뭐 성인기가 되어서 평생 불안을 느끼고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럼 불안을 좀 잘 표현하고 다루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일상에서는 내 불안에 대해서 막 얘기를 꺼낸다? 혹은 뭐 다른 사람 불안한지 막 계속 불안에 대해서 말한다? 이런 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진료실에서 원장님도 불안한 환자분들도 불안으로 인해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런 분들은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치료도 되어 가시고 상담도 하시고 이럴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진료실에서 이제 불안에 대해서 잘 얘기 나누고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비법이 있으신 건가요? 네. 네. 우리가 이제 불안을 상대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냥 부정적인 느낌들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불안해, 나 힘들어 이런 얘기도 한두 번이지 친구든 부모님이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 아마 듣기 힘들 수 있겠죠, 실제적으로.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구나.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, 밝은 얘기, 잘 되고 있어요, 뭐 좋아요,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나 힘들어요, 나 긴장되고 있어요, 뭐 불안해요, 무서워요,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는 아마 부담을 느낄 거다라고 해서 실제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진료실에서는 참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너무나 쉽게 들어와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야, 이런 처음 만남에서 이렇게 자기 오픈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잘 표현하는 분들,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. 진료 시간이 그리고 세월아 내월아 많지 않습니다.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까? 오늘은 이 얘기를 꼭 꺼내야 되겠어.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쫙 늘어놓기도 하고 이런 면들도 계시고, 처음 이제 그런 어려운 주제를 오픈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끊지를 않습니다. 어렵게 꺼내셨을 텐데 저희 이야기 지금 쉽게 꺼내는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세월 또 시간 고민하고 주저했을까,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니 이렇게 끊지 않고 수용해서 이렇게 들어줘요.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진료실에서는 좀 더 어려운 주제도 좀 빨리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얘기를 잘 못 꺼낼 때 보면 저도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요, 밖에는 대기 환자들은 많고 저 자신도 되게 급해요. 막 다닥다닥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볼펜으로 만년필로 이렇게 네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아주 뭐 날카로운 기계음들이 들리는 그런 차팅 시간들 같이 이렇게 적으면서 듣고 하는데, 그런 정도의 텐션으로 이렇게 가고 하면 본인들도 좀 오픈을 잘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좀 갖추려고 하고 있고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료실이 좀 이렇게 옮겨오게 됐는데, 이 방은 들어왔을 때 이제 조명도 좀 신경을 썼고요. 좀 따뜻한 조명에 좀 쾌적한 느낌도 있고, 또 그린그린하게 이렇게 식물들도 좀 자리 잡고 있고,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, 너무 또 다양한 자극들이 있으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오히려 정말 자기 내면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선생님 저 책은 뭐예요? 저건 뭘까요? 이 분위기가, 저 그림 좋아요. 이렇게 너무 많은 자극은 또 조금 지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약간의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환경 세팅을 하고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, 제 마음을 좀 준비를 하고, 또 이런 부분들이 몇 번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이 선생님이 적어도 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모욕을 주거나
이렇게 그냥 뭐 실은 이런 감정 표현하는 분은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으면 그제서야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확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뭐 5년, 10년이 지나서야 아주 조심스럽게 본인 얘기를 꺼내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한 몇 차례 정도 이런 안전한가 나를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분인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어려움을 그게 된다라고 안심이 될 때 자신을 오픈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모두가 다 그냥 와서 와 이렇게 원장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그렇죠. 원장님만의 기술만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네.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랑 또 환경적으로도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필요하겠네요. 네. 불안한 학생, 불안한 가족을 계속 만나야 되는 가족들 있을 거예요. 나는 내가 전문가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집을 바꿔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가족, 친구, 뭐 선생님들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불안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법들이 있을까요? 관계 형성이 먼저인 것 같아요. 실제 아주 뭐 의미 있고 중요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없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너 많이 힘들어 보여. 오늘 얘기해봐. 나는 나를 잡았어요. 나는 오늘 얘기하려고 들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상대는 너무 생뚱맞게 나에게 갑자기 쑥 찾아와서 오픈하라고 했더니 상당히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공격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. 우리 사춘기 아이들 좀 힘들어하는 것들 보이고 이래서 뭐 때문일까, 시험 때문일까,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방문을 불쑥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가는데 바로 이렇게 문이 꽝 닫혀버리는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. 나는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적절한 사인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거리를 좀 좁히는 것. 그래서 만약에 먹는 거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먹고 가까워지고 차를 한잔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집어내고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. 네, 결국 아까 진료실에서도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 뭐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그냥 내 타이밍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의 타이밍 그걸 좀 고려해서 네, 불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겠네요. 근데 그 타이밍을 잘 잡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언제가 그 타이밍인지 그걸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? 그 친구의 타이밍, 그 친구가 지금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건 실제는 우리가 다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. 그러면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. 내 마음의 이제 타이밍이에요.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이 친구에게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좀 뭐랄까요? 좀 결론이 좋았다고 할까? 이분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불안도 해소되고 해피엔딩으로 짠 끝나는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 제 마음이 이제 준비가 안 되었던 경우에 잘 봐. 이게 네 문제잖아. 너가 지금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야. 다 맞는 말이에요. 우리 김창욱 강사는 이걸 잔소리로 표현하던데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기 뭐 이걸 잔소리라고 해서 맞는 말인데도 이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위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내 마음에 짜증이 좀 더 섞여 있고 그 사람에 대해 약간 비난도 들어가 있고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내 마음이 좀 안 좋을 때 이제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그냥 기준 같은 거예요.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? 이 마음을 확인을 합니다. 그런데 사랑이란 마음보다는 직면시키고 싶어요. 그냥 이게 너 문제야.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드라이하게 더 많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을 뒤로 밀어요.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이 사람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,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더 커졌을 때 이게 확인되고 나서 같은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그런데 받아들이는 게 확실히 달라요. 조금 더 맞는 말, 상황에도 맞고 이 친구의 문제도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는데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옳은 말이에요, 분명히. 그런데 결론이 안 좋아요. 이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회복으로 가고 불안이 해소되는 것들이 아니라 좌절하고 그런가 봐. 난 안 되나 봐. 이렇게 받아들여요. 그런데 내 마음이 이제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
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는 좋아졌다는 거예요. 뭘까?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연결인 것 같아요.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존재와 연결이 되고, 불안을 볼 때 우리가 불안을 깨닫게 되고 그 실체가 드러날 때 불안이 해소된다고는 하는데, 실제는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랑의 연결이 이렇게 확인될 때 훨씬 더 불안을 조절하는 힘들이 생기는데, 그래서 저는 상대의 타이밍은 다 알 수 없지만 나라도 준비하자. 그래서 내가 직면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가 이걸 점검해보고 얘기를 했는데, 승률이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타이밍을 내가 알고, 상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그 타이밍을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이때 들어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, 결국 내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고 갔을 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때 또한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가, 뭐 그렇죠. 이런 부분도 네,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